차단당하셨나요? 이 생각 하셨죠? 내가 그렇게까지 싫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 생각나니까 안 보려고 차단한 건가? 특히 두 번째, 나를 너무 그리워할까봐 못 견뎌서 차단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거기서 위안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상대가 나를 차단했다는 건 나를 그리워해서보다 너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차단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차단당했을 때는 공백기는 필수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하면 안 되는 건 어떻게든 뚫고 들어가서 나를 설명하려는 행동이에요.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SNS 부계정 파서 염탐하려고 했죠? 혹은 이미 하셨나요? 당장 멈추세요. 그 공백기 동안 언제 풀리지? 멍하니 카톡창만 보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다시 연애할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써야 합니다. 사랑력을 키우셔야 돼요.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왜 우리는 차단을 그리움으로 착각하는지. 두 번째, 실제로 차단하는 사람들의 심리. 세 번째, 공백기 동안 내가 준비해야 할 사랑력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차단당해서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져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지금은 잠시 참고 쉴 시간이다, 이 마인드를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차단당한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 차단한 거 나를 너무 의식해서 하는 행동 아니에요? 나를 보니까 감정이 요동칠까봐 그래서 차단한 거 아닐까? 물론 그런 케이스가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소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차단이라는 강수를 두는 순간은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게 지금 나에게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스트레스고 내 일상까지 망가뜨린다고 느낄 때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못 보겠어가 아니고 너랑 연애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 일단 이 선부터 끊어야겠어,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해 볼게요. 사람은 거절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헤어지자, 이제 연락하지 말자, 우리 그만하자, 차단할게, 이 말들은 최고 강도의 거절이에요. 상대가 그 말을 꺼낼 정도면 이미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오랜 기간 스트레스, 피로, 죄책감, 부담 과 같은 감정을 꾹꾹 눌러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은 보통 이렇죠. 내가 더 잘해주면 다시 만나주지 않을까? 진심을 담아서 장문으로 사과 편지 보내면 괜찮지 않을까? 선물 보내고 편지 쓰고 친구 통해서 전하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요, 나는 이 사람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차단이라는 버튼까지 눌렀는데 이 사람이 다른 통로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의 연락은 압박감과 피로감만 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차단당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연락을 지금 이 순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틀린 타이밍에 틀린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고 재회 가능성을 더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죠. 그럼 차단한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감정이 들어서 차단이라는 버튼까지 누르게 되었을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과한 매달림 끝에 차단당하는 경우, 헤어지자고 한 이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고 카톡이 수십 개씩 쌓이고 한 번만 봐줘, 진짜 마지막이야, 이런 메시지가 반복될 때 상대 마음속에는 나도 미안하긴 한데 너무 피곤하다, 무슨 말을 해도 멈추지 않네, 이 스트레스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리고 결국 내릴 수 있는 가장 쉬운 결정이 차단이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이란 사람이 연인에게 지금은 부담인 존재인 거예요. 두 번째, 반복되는 싸움과 감정 폭발 뒤에 오는 차단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죠.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싸움이 반복되고 둘 다 지칠 대로 지치고 결국 큰 싸움 한 번 터지고 나서 끝난 연애, 이별 직후에는 서로의 감정이 너무나도 예민해져 있어서 상대가 나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집니다. 내 카톡창만 떠도 짜증나고 내 프로필 사진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그럴 때 사람들은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차단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은 그리움이 아니라 감정적 피로라는 겁니다. 세 번째, 우위에 서고 싶은 자기 보호. 나는 너를 차단할 수 있을 만큼 이 관계에서 벗어났어, 나 너 차단할 수 있어 이제는, 이런 심리적인 우월감을 갖고 싶어 해요. 상대가 차단한 거 보고 나도 똑같이 차단한 적 있으시죠? 이런 마음 갖지 않으셨나요? 근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 사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다시 연락하면 또 질질 끌려갈 것 같고 내 마음이 흔들릴 게 너무 눈에 보이고 또 싸우고 울고불고 할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차단이라는 벽을 두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감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 연락하고 매달리고 있는데 제가 다 잘못한 거네요. 그렇게 가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엉뚱한 타이밍에 엉뚱한 행동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자책이 아닙니다. 차단은 감정이 과부하된 상태이구나. 그럼 지금은 건드릴 때가 아니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차단당했다는 건 그 사람 입장에선 지금 너랑 연애하는 게 너무 버거워 라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다른 번호로 연락하고 SNS 염탐하고 친구 통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집 앞에 찾아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상대방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 사람은 진짜 내 감정을 전혀 몰라주구나.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왜 이렇게 질리게 하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정말 감정이 조금 풀렸을 때도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걸 더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백기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인 거예요. 상대의 감정이 가라앉고 너만 생각하면 스트레스야 이런 생각에서 최소한 그래도 이제 좀 지나갔네 정도가 될 때까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그래서 제의만을 바라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공백기를 이렇게 보냅니다. 하루 종일 상대 SNS만 들락날락하고 차단 풀렸나 안 풀렸나 카톡창 맨날 확인하고 언제 연락 올까만 생각해서 내 삶이 완전 멈춰있는 상태. 그럼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공백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연락만 안 한 상태지 연애의 구조, 나의 패턴, 내가 진짜 바꿔야 할 것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럼 운 좋게 제외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패턴, 똑같은 나, 똑같은 문제, 결국 똑같은 이유로 이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백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준비하는 시간, 사랑력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력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흔들리지 않을 자존감, 연애를 유지할 수 있는 감정 표현, 대화 능력,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선택할지, 나의 연애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 개선하는 자기 이해, 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거 꼭 한번 해보세요. 이별 직후 특히 차단까지 당한 상태에서 가장 무너지는 건 자존감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별로였나?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다시 좋아해주겠어? 뭐가 문제였길래 이렇게 됐을까? 이 상태에서 제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내가 이미 의리해요. 상대가 연락 조금만 늦게 해도 불안하고 눈치 보면서 말하게 되고 싫은 건 싫다고 말도 못하고 상처되는 말은 그냥 마음으로 삼키고 또 헤어지면 어떡해 이 마인드로 사랑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같은 지점에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존감 회복은 기분 좋아지는 말 몇 가지 듣는 게 아니라 연애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바닥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공백기 동안 딱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보세요. 첫 번째, 나는 연애할 때 어떤 상황에서 제일 나를 잃어버리나? 질문해보세요. 과도한 희생, 불안, 집착, 비교? 답이 나온 게 있다면 난 왜 그렇게 연애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어떤 사람일 때 가장 내 자신이 마음에 드는가? 일, 취미, 공부, 친구관계 등 지금 당장 연애가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내 삶에서 나를 좀 더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은 뭘까? 그리고 진짜로 연애와 상관없는 영역에서 나를 키우는 행동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부가 됐건 운동이 됐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이 됐건 새로운 클래스를 참여하건 뭐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감각을 다시 세워줄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 조절과 대화 습관이에요. 솔직하게 한번 떠올려 볼까요? 이별 전에 우리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됐던 패턴은 무엇인가요? 서운함이 쌓이다가 한 번의 폭발, 말 안 해도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싸울 때마다 바로 헤어지자, 그만하자를 꺼냈던 습관, 화났을 때 연락도 끊고 잠수 타기, 혹은 감정만 쏟아내고 정리는 안 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차단까지 가게 만든 보이지 않는 원인일 수 있어요. 공백기 동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별하던 그 순간, 매번 반복적으로 다투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다시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습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 요즘 너한테 이런 부분이 서운해를 너 왜 맨날 그래가 아니라 난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 좀 외로움을 느껴, 써보고 말해보세요. 공백기에 이 연습을 해두면 나중에 재회를 하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든 이 사람과 싸워도 더는 불안하지 않고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가? 나의 연애 기준을 세우세요. 이 질문을 놓치면 우리는 늘 이렇게 연애할 겁니다. 이 질문을 놓쳐서 우리는 늘 이런 연애만 반복해요. 나를 좋아해준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나를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맞춰주고 눈치 보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또 연애를 시작하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별할 때마다 똑같이 말합니다. 또 내가 다 맞춰주다가 끝났어요. 또 비슷한 사람 만났어요. 또 같은 패턴이네요. 공백기 동안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보세요. 연애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 회피, 폭력적인 말투나
폭력, 이걸 적어두고 제외하기 전에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 나에게 상처 주는 것이 있었나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제외해도 될지 말지 선택하세요. 이게 되어야 관계에서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차단은 너랑 완전히 끝이야 라는 선언이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는 우리 둘 다 너무 힘들다 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차단당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억지로 뚫고 들어가서 상대의 스트레스를 더 키우는 게 아니라 공백기를 인정하고 그 시간 동안 다시 사랑할 수 있는 나, 사랑력을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연애 잘하는 스킬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내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선택하는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나답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차단당한 지금이 그걸 바꿀 수 있는 전환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언제 차단 풀리지? 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차단이 풀릴 동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다시 피어날 것인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준비가 되면 재회든 새로운 사랑이든 그때는 예전과 다르게 더 행복한 연애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범쌤이었습니다.